길고 여러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정보량이 많은 지문입니다. 정보량 많은 지문이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기억이 안 난다 어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지문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보량이 많다? 그럼 1등급한테는 정보량이 안 많나?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야. 애초에 수능 시험장 또 들어갔을 때 그 지문이 정보량이 많을지 안 많을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늘 읽던 대로 읽으면 되잖아. 근데 어떤 지문은 읽다가 정보량이 너무 많아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지문은 아니고 이러는데 사실 그런 건 의미가 없거든. 이 지문이 특히나 지문이 길긴 한데 요새 가나 지문 길이 생각하면 할만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지문이라고 따지면 긴데 그냥 요새 가나 지문도 있겠다. 그 정도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정보량도 물론 적은 건 아니에요. 지문이 길다 보니. 근데 그게 난이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란 말이지. 이 질문 아직 감이 안 오실 수도 있겠지만 이따 해설 들어보시면은 이게 정보량이 많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생각 무조건 들 거야. 이 지문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지문 잘 복습하시면은 앞으로 정보량 많아서 어려워요 이런 얘기 안 나올 거거든요. 자, 5강 오늘 마지막 지문이고요. 9분 30초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강 10페이지고 되게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지문이고요. 어렵고 중요합니다. 좀 빡빡하죠. 정보도 많고 길고 호흡도 길고 밖에 눈도 오네. 눈이 오냐. 눈 엄청 오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눈 오면 좋았는데 늙으니까 눈 오면은 일단 퇴근 어떻게 해야지 이 생각밖에 안 하고. 아무튼 자 보겠습니다. 첫 문단. 자 우리는 볼게요. 우리는 한 대의 자동차는 개체라고 하지만 바닷물을 개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한 대의 자동차 한 대 이러는데 바닷물을 하나 이러지는 않잖아. 이거 이해 안 가면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지. 이게 이해가 안 가면은 오은영 박사님한테 가야 되거든요. 바닷물도 하나의 개체 아닌가요? 그래 금쪽아 이런 식으로. 물론 그럴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떤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이룬다고 할 때 이를 개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라고 했잖아. 방금 전에 뭐라 했냐면 한 대의 자동차는 개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문장 두 번째 문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모여 하나의 개체를 이룬대. 뭔 얘기야? 자동차는 부분들이 모여서 개체를 이룬 거잖아. 엔진, 바퀴 이런 식으로 그렇죠? 서스펜션 이런 것들 해가지고 자동차가 됐단 말이지. 그래서 이를 개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자동차는 왜 개체고 바닷물은 왜 아님?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일단 부분들 사이의 유사성은 개체성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가령 일란성 쌍둥이인 두 사람은요 DNA 염기설과 외모도 같지만 동일한 개체는 당연히 아니겠죠. 지인 중에 쌍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네 둘은 같은 개체인 거지? 한 사람인 거지? 그럼 바로 주먹 4개 날라온다고. 미친 거니?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답변은 그래서 부분들의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그 조건으로 제시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래서 자동차는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로 인정을 받는 거구나. 이해돼? 자동차는 부분들이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자동차는 개체인 거군. 그래서 비교할 수 없이 강한 방식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1문단 같은 경우에도 칠판이 작아서 짧게 썼지만 어떤 부분이 모여 개체 이룬다고 할 때 왜 개체임이라고 했을 때 자동차를 필자가 예시로 들어줬으니 자동차의 사례와 연결 지어서 이해를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거죠. 앞에서 내가 읽은 거는 활용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야 된다. 읽었으면 입력하고 입력했으면 활용한다. 이게 다야 비문학은. 계속 할 거야. 수능 전주까지 계속 하는데 자, 이 문단 보면은 이번에는 어떤 질문을 하느냐. 이번에는 상이한 시기에 존재하는 두 대상을 동일한 개체로 판단하는 조건도 물을 수 있대요.
이런 것도 아까 전에 부분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조건을 물어봤으면 이번에는 상이한 시기에 존재하는 두 대상을 동일한 개체로 판단하는 조건을 물어보고 있군. 이런 식으로. 아까도 뭘 물어봤잖아. 아까 뭐 물어봤더라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면 좋거든요. 그죠? 쳐다보고 정확하게 뭘 물어보는 건지 파악해서 그것은 두 대상 사이의 인과성이다. 무슨 얘기냐? 과거의 나, 현재의 나, 상이한 시기에 존재하는 두 대상을 동일한 개체로 보잖아. 왜 동일한 개체로 봅니까? 강한 인과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인과성이 뭘까 생각했지. 인과성이라는 게 뭘까 했더니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세포 분열로 세포가 교체되는 과정을 통해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예상한 인과성이랑 좀 다르긴 했거든. 뭔가 되게 철학적인 인과성이 나올 줄 알았는데 좀 뜬금없이 세포 분열 이래버려가지고 인과성이라는 게 약간 이런 세포 분열을 얘기하는 거였어? 이런 느낌. 오케이, 대충 알겠어. 세포 분열이면 인과성. 또 나가 세포 분열을 통해 새로운 개체를 생성할 때도 나와 나의 후손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왜요? 뭐 세포 분열 어쩌고 해서 인과적 연결되어 있겠지. 물론 동일한 개체가 아니긴 한데 나와 다른 개체들 사이에 비해 더 강한 인과성 연결되어 있대. 인과성이라는 게 되게 어떤 세포 분열 같은 이런 느낌의 인과성이구나. 그래서 이 문단까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 이 문단까지는 어렵지 않거든요. 상이한 시기 두 대상. 왜 동일한 개체입니까? 인과성이요. 인과성이 뭔데요? 뭐 세포 분열 같은 뭐 그런 거요. 이런 느낌이요. 여기까지는 1등급이나 4등급이나 그렇구나 했단 말이지. 근데 이제 3문단 보겠습니다. 3문단부터 좀 차이가 나는데 정보라는 건 여러분 외우는 것도 아니고 메모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개체성에 대한 이러한 철학적 질문은 생물학에서도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된대.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이런 말을 하네.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위는 세포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저씨 이 문장 보자마자 뭘 생각하냐? 그러면 생명체라는 개체의 부분들이 세포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1, 2문단이랑 3문단이 연관이 없으면 이상한 거잖아. 그렇잖아. 교수가 1, 2문단 쓰고 갑자기 해외여행 갔다 가지고 새로운 3문단 쓴 거 아니잖아. 그래서 딱 봤을 때 생명체의 구성 단위는 세포? 1문단이랑 좀 관련이 있을까? 부분들의 어떤 이런 뭐 상호작용 같은 느낌으로. 그 다음에 세포는 생명체의 고유한 유전 정보가 담긴 DNA를 가지고 이를 복제해서 증식하고 번식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DNA를 후세에 전달한다? 후세에 전달? 얘는 이문단이랑 관련 있는 얘기를 필자가 하고 있는 걸까? 뭔 말인지 알겠어? 나름대로 1, 2문단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엄청 생각하고 있단 말이지. 그죠? 그냥 전달한다 이게 아니라 아까도 후세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요. 자, 세포는 사람과 같은 진핵 생물의 진핵 세포와 박테리아나 고세균과 같은 원핵 생물의 원핵 세포로 구분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거 보고 뭐 쫄 필요가 없거든요. 이 둘의 케이스를 구분해야 해. 뭐 이럴 필요가 압박감 느낄 필요 없어. 그냥 사람 같은 애들은 진핵 생물이라고 하는군. 진핵 생물이라서 그런지 진핵 세포가 있군. 박테리아나 고세균 같은 애들을 원핵 생물이라고 부르는 군. 원핵 생물이랑 원핵 세포가 있나 보네. 두 종류가 있구나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 무서워하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막 쫄아가지고 메모 엄청 해. 진핵 생물, 원핵 생물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막 급발진하거든. 이런 친구도 있어. 그러시지 말라는 거지. 필자가 그냥 두 종류가 있으면 됐어. 두 종류가 있구나 했어요. 그 다음엔요. 진핵세포는 세포질의 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있고 그 안에 DNA가 있지만 원핵세포는 핵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물론 뭐 차이점에 밑줄 쳐야 돼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인지를 잘해서 저는 이 지문 처음 봤을 때 이미지로 표현했단 말이야. 칠판 보시면 이제
진핵세포 했을 때 그냥 그 세포들 둘러싸여 있고 핵이 있고 뭐 여기 뭐 DNA도 있고 얘는 핵이 없고 그렇구나 하시면 되잖아. 너무 막 힘줘가지고 막 차이점에 밑줄 뭐 이제는 하지 마시고 그냥 아 이렇게 생겨 먹었구나. 넌 핵이 없어? 없구나 이러셔도 되거든요. 이해돼? 그러니까 의미에 집중하셔야지 자꾸 막 정의하고 행동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시면 안 들어와. 자 그래서 또한 진핵세포의 세포질에는 막으로 둘러싸인 여러 종류의 세포 소기관이 있대요. 그런 게 있구나 하시면 되죠. 그중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활동에 필요한 생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관이래. 대부분의 진핵세포는 미토콘드리아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대요. 가지고 있구나 하시면 되거든요. 아까 전에 읽었던 자 이미지를 활용해서 아 여기 이제 이쯤에 세포 소기관이라는 애가 있구나. 얘 이름이 미토콘드리아구나. 라는 거를 알면 되는 거잖아. 얘는 뭐 에너지를 생산하는 겁니다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필자가 이렇게 설명해서 이렇게 인지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어설프게 따라하시는 분들은 선생님 그러면은 원핵 생물에도 세포 소기관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이거 비교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필자가 굳이 얘기 안 했으면 굳이 그걸 알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 이해돼? 고사장에서 뭐 손들고 질문할 거야? 감독관님 진핵세포는 세포 소기관이 있다는데 원핵생물은요? 물어볼 거냐고. 그걸 그러니까 필자 그 얘기를 별로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이 미토콘드리아를 얘가 가지고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지. 얘는 이게 있습니다를 말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근데 이런 질문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왜 어려워하냐면 보통 이런 친구들 이런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인문 철학을 더 편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인문 철학 사회를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인문 철학 예술 이런 이유는 어떤 당위성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하는 이해가 이런 거야. 친구를 때리면 안 됩니다. 왜? 너도 맞을 수 있으니까요. 아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과학 지문은 그렇지가 않잖아. 진핵세포는 핵이 있고요. 소기관이 있습니다. 왜요? 애 느낌이 아니잖아. 이해되니? 얘는 뭐 핵이 없습니다. 왜요? 가 아니잖아. 그건 윤도영 쌤도 모른다고. 그거는 백호 쌤도 모르고 샹크스에도 안 나와. 그런 거는 고양이에도 안 나오고 안 나온단 말이지, 그렇죠? 고양이는 저기 대성에 그렇죠? 네, 아무튼 몰라. 생명생도 알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그럼 어떨 때는 왜고 어떨 때는 그냥 그렇구나 해야 하나요? 필자의 의도를 잘 생각하면 되겠지. 그죠? 여기서 딱 봐도 필자가 왜 그러한지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얘는 이게 있고 얘는 없습니다. 얘는 이런 역할이에요를 설명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쓰고 있는 거잖아. 누가 봐도 친구를 때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 당연히 우리가 정상적인 독해를 하고 있으면. 자 그래서 그 다음 문단 드디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장이 진짜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1주차 때 기판력 지문 할 때 위 사례의 계약은 그렇죠? 아직 실현되지 않은 그러니까 수강료 지급이라는 표가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밝혀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실현되지 않은 사건이 이의 첫 승소고 부관이었구나.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복습을 안 하셨고 자 아무튼 복습 안 했으면 어차피 이 문장 가지고 볼게. 똑같은 거야. 이러한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인 원생 미토콘드리아라는 이론이 20세기 초에 제기되었다 했을 때 비문학 못하는 사람 특징 어떻게 읽냐? 미토콘드리아랑 원생 미토콘드리아 이름이 너무 헷갈리는 걸 뭐 이런 생각한다고. 미토콘드리아가 원생 미토였다고 어려운 걸 조금 더 지능을 너프시키면 20세기 초 그럼 다음 시기가 다 통시적 전개일 수도 있겠네. 나 창문 깨고 나 바로 백덤블링 하면서 강원동량 보정 없이 실험하는 거야. 이해되니?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앞문단에서 미토콘드리아를 뭐라고 했냐면 좀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까 전에 미토콘드리아는 그 진핵세포 그 바깥에 있는 세포 소기관이 원래는 박테리아 아까 박테리아 원핵 생물이라고 했어. 생물
한 종류였다는 이론이 제기되었다. 여기서 조금 더 똑똑해지면 다시 지능을 버프시키면 그렇다는 건 미토콘드리아가 지금은 어떤 한 세포의 부분이지만 과거에는 하나의 개체였다는 이론인 건가? 지금 어떤 한 세포의 그저 한 부분일 뿐이지만 과거에는 하나의 생물, 즉 개체였다는 건가? 조금 더 버프를 시키면 그래서 아까 이 문단에서 상이한 시기에 존재하는 두 대상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뭔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같은 문장인데 실력에 따라서 생각하는 범위가 다르잖아. 최대로 너프시켰을 때는 미토랑 원생 미토 이름이 헷갈리는 걸 이 정도인데 조금만 잘해지면은 미토콘드리아 앞문단에서 진핵세포의 소기관이었지. 박테리아는 원핵생물이었지. 조금 더 버프시켜서 하나의 개체였다는 건가? 상이한 시기에 존재하지만 인과성이 있다는 건가? 그래서 20세기 초에 제기되는데 공생발생설 또는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불리는 이 이론에서는 두 원핵생물 간의 공생관계가 지속되면서 진핵세포를 가진 진핵생물이 탄생했다고 설명을 하는 이론이래요. 일단 두 원핵생물 중에 하나는 박테리아겠군. 이해되니? 그냥 1+1이 진, 요 정도가 아니고 두 원핵생물 간의 공생, 박테리아에게 괜히 한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둘 중 하나는 이 원생미토이지 않을까? 그죠? 원생미토 플러스 무언가 하다가 갑자기 사람으로 진화 이런 느낌. 비약을 좀 하자면. 왜냐면 앞에서 진핵생물한테 진핵생물 사람 같은 거라며. 그래서 원생미토 플러스 무언가가 공생하다가 사람 같은 게 됐다는 이론이군. 공생이라는 건 서로 다른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며 서로 다른 생명체를 가정하는 것은 어느 생명체의 세포 안에서 다른 생명체와 공생하는 내부 공생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다른 두 개체가 함께 살아가는 게 공생이래요. 근데 공생발생설은 한동안 생물학계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왜가 성립하지? 왜 인정받지 못했는데 했더니 미토콘드리아의 기능과 대략적인 구조 그리고 생명체 간 내부 공생의 사례는 다 알려져 있었는데 필자가 대놓고 얘기하죠. 미토콘드리아가 과거에 독립된 생명체였다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쉽게 믿을 수 없을 만하지. 지금은 그저 에너지만 생산하는 진핵세포의 세포질에 존재하는 소기관 따위에 불과한데 이해돼. 지금은 작은 기관에 불과한데 옛날에는 독립된 개체였다? 야, 말이 되냐? 믿을 수 없었다. 그리고 한 생명체가 세대를 이어가는 과정 중에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종이 진화하고 분화한다고 보는 게 전통적인 유전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종이 이제 돌연변이나 자연선택, 진화, 분화하는데 결합했대. 이거는 우린 별로 관심이 없는 걸 이런 느낌인 거지. 이거 돌연변이나 자연선택의 결은 아니잖아.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인정받지 못했다. 납득 가능하죠. 그렇죠? 뒤에 부연상수를 하고 있잖아. 괜찮니? 왜 인정받지 못했는지, 그지? 그러다가 전자현미경이 등장했대. 미토콘드리아의 내부까지 관찰하게 됐어. 뭐가 있었냐? 세포핵의 DNA와는 다른 DNA가 있으며 자신만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각됐대요. 이게 알려진 게 부각되는 거랑 뭔 상관이야? 다른 DNA가 있었다. 애초에 이 공생 발생설이 뭐였는데 두 개체가 같이 공생하다가 하나가 됐다는 거잖아. 근데 다른 DNA가 있어? 와, 얘네 진짜 옛날에는 두 개체였나 보다. 다른 두 개체였나 보다. 자신만의 무언가가 있어. 자신만의 DNA가 있어. 다른 거네. 그러니까 다시 부각이 됐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되거든. 자, 그래서 자, 3문단, 4문단 지금 봤는데 미토콘드리아를 그냥 미토로 읽으시면 안 되고 이제 여기 있는 소기관에 해당하는 게 박테리아, 원생 미토. 얘도 이제 박테리아니까 원핵 생물인 거고, 그쵸? 개체. 그 다음에 두 원핵이 진핵이 됐다. 그 중에 하나는 요 박테리아 겠지. 당연히 인정 못 받았다. 왜? 독립된 생명체? 말도 안 돼. 결합했다고? 관심 없어.
그러다가 현미경 나오면서 까봤더니 자신만의 DNA? 자신만의 리보솜? 진짜 두 생명체였을 수도 납득 가능하시죠. 읽으면서 납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이나 잘하는 사람들은 우리 다 알잖아. 맨날 얘기하지만 잘 이해하는 사람인데 그 이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근본적인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잖아. 그냥 읽고 오케이, interesting, 원생 미토콘드리아, I know it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앞에서 얘기했던 거를 잘 활용하고 있고 그걸 활용해서 납득하고 있어. 자, 그래서 공생 발생설에 따르면 진핵생물은 원생 미토콘드리아가 고세균의 세포 안에서 내부 공생하다 탄생했다고 보는데요. 그래, 두 원핵 생물이 공생했는데 하나는 원생 미토고 하나는 뭐야? 고세균인 거죠. 이해되니? 하나는 고세균. 그래서 고세균의 핵의 형성과 내부 공생의 시작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고세균은 세포질에 핵이 생겨서 진핵세포가 됐대요. 고세균은 뭐냐? 원핵생물이죠. 얘 원래 핵 없잖아. 원핵세포 핵 없잖아. 그렇지? 근데 핵이 생겨서 얘가 진핵세포였던 담당하는 부분이 되고 원생미토는 소기관이 돼서 진핵생물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괜찮죠? 얘는 소기관, 얘는 이제 핵이랑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뒤에 또 정보가 막 이것저것 있어요. 이어지는데 이런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 있거든. 봐봐. 근데 이해하면은 정보량이 많다는 생각도 안 들거든. 자,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였다는 근거. 그러니까 이 원생 미토가 왜 미토가 됐다라고 하는 건지 근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거가 뭐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근거. 박테리아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는 이미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이분 분열을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분 분열 동그라미, 포린 동그라미, 카디오리핀 동그라미 이러면 답도 없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 대다수거든. 비문학 못하는 친구들은 문장을 읽는 게 아니라 나한테 낯선 단어를 체크하는 식의 독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글이 튕기지. 입력이 안 되는 당연하잖아. 봐. 문장을 읽으면 미토콘드리아는 이분 분열을 합니다. like 박테리아. 그러니까 저희 조상님은 박테리아입니다. 이해되니? 저는 이분 분열을 해요. 마치 박테리아처럼요. 이런 거죠. 이해하면 되잖아. 그 다음도 마찬가지야. 미토콘드리아의 막에는 진핵세포막에 있는 수송단백질과는 다른 종류의 수송단백질인 포린이 존재합니다. 얘도 선생님 수송단백질이 뭔가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포린이 뭔가요? 풀이는 아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다른 종류라는 거지. 왜 달라? 진핵세포 얘 조상은 고세구가 아니라 고세균이잖아. 이해되니? 조상님이 고씨잖아 얘는. 그죠? 조상이 박테리아잖아. 이해돼? 그니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얘랑 다른 종류의 수송단백질인 포린이 존재하는 구인 거고 그 뒤도 쉽죠 이제 박테리아한테 있는 카디오리핀이 저한테 있습니다. 저의 조상님 박테리아니까요. 또 제 리보솜은 진핵세포의 리보솜보다 박테리아의 리보솜과 유사합니다. 얘도 진핵세포의 이게 아니라 조상님이 고세균이에요. 그죠? 자꾸 이름이 헷갈리네. 고세구가 아니잖아. 고세균의 리보솜보다 박테리아의 리보솜과 더 유사한 초상님이 다르니까요. 이해되시죠? 이걸 이제 비문학을 이제 못하는 사람들은 나열된 정보는 넘버링을 한다. 1번, 2번, 3번, 4번, 4등급 뭔 소리 하면 들을 식으로 4등급 행동이지. 나락행동 딱 진짜 이해하라고 썼을 거 아니야. 필자가 이거 왜 썼어? 왜 조상님이 박테리아인지를 열심히 설명했더니 나열된 정보는 넘버링을 하세요 이러고 있으면 이건 나락행동인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물론 정보가 막 주어지면 이걸 외운다가 아니야. 그냥 그렇구나 하면 충분하거든. 이분 분열합니다. 저 박테리아처럼요. 저 포린 있습니다. 저 진핵세포한테 있는 거랑 달라요. 저 박테리아한테 있는 거랑 비슷한 거. 카디오리핀도 있고요. 저 리보솜 박테리아랑 비슷하거든요. 저희 조상님 고세균은 아니거든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오문단까지 봤고요. 그 다음 문단 어떻습니까? 그 다음 문단. 자, 미토콘드리아는 그래. 여전히 그러면 니네 말대로 고유한 DNA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복제랑 증식이 이루어지는데 왜 이제는 그 둘을 공생관계로 보지 않는 거야를 물어봤어요. 이 질문의 의도가 뭐냐면 왜 이제 둘을 다른 개체로 보지 않는 거야를 물어본 거죠. 이해되니? 이제는 하나의 진핵 생물이 됐다는 거잖아. 왜 공생이 아니라는 걸까? 했더니 필자가 답변을 해주네. 설령 두 생명체가 서로 떨어져 살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개체성을 잃을 정도로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다면은 공생이겠다. 즉 상호작용이 강하면은 공생이 아니고 상호작용이 딱히 강하지 않으면 그러면 공생이겠다 라는 거죠. 이해되니? 이것도 뭐야? 일문단이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뭐 엔진이랑 이런 애들이 다 열심히 상호작용해서 자동차가 되는 것처럼 상호작용이 약하면 공생이지. 다른 개체지. 근데 이 둘은 상호작용이 매우 강하다라는 거잖아. 정확하게 이해했어야 되겠지. 상호작용이 강하니까 다른 개체가 아니다 라는 거. 그래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데요? 읽어보니까 진핵세포가 미토콘드리아의 증식을 조절합니다. 다른 개체라고 하기엔 얘 막 증식 조절하고 지 복제할 때 얘도 막 같이 복제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A가 B를 막 조절한대. 이해되니?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 많은 부분 다 어차피 넘어갔다. DNA 있긴 한데 뭐 굉장히 짧아졌어 이제는 이런 식이죠. 그죠? 그래서 또 이제 미토콘드리아라는 대사 과정에 필요한 거 그거 다 세포액 쪽에서 나와. 이해되니? 여기서 다 나오지. 뭐 얘가 지금 뭐 남은 거는 그냥 생체 에너지만 생산할 뿐이야. 읽으시면 되는데 또 학생분들은 기억에 대한 압박감이 강하다 보니까 읽으면서 불안해하시거든요. 이렇게 써 있으면은 막 읽으면서 불안해. 그니까 복제하면서 증식도 하고 많은 부분이 넘어가 있기도 하고 필요한 단백질은 여기서부터 합성이 되고 막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시험지 안 뺏어가거든요. 내가 이 얘기 진짜 앞으로 많이 할 텐데 시험지 안 뺏어가. 잘 인지하면 돼. 메모를 막 빡세게 할 필요 없어. 감독관님이 수험번호 742453 다 읽으셨습니까? 예. 자, 시험지 지문 가져갑니다. 자, 이제 문제 푸세요. 이런 거 아니잖아. 마틴이 가는 거잖아. 그죠? 지문 있어요. 그냥 잘 읽었으면요. 기억이 잘 나. 돌아가더라도 빨리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마지막 문단도 잘 읽었으면 돼. 왜 이젠 공생이 아닙니까? 상호작용 졸라 하니까요. 뭔 상호작용이요? 증식 조절하고요. 뭐 이제 필요한 뭐 대사 어쩌고도 여기서 만들고요. 복제도 막 조절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하면 되거든. 근데 애들이 잘 읽어놓고 갑자기 자기한테 쫄리는 게 선생님 지문을 다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왜 자기가 자기 멘탈을 깨냐면 잘 읽었다고 해서 머릿속에 이게 완전히 저장돼서 누가 나한테 갑자기 야 백지에다가 왜 얘가 조상이 박테리아인지 써봐. 그러면은 푸린 이런다고 이제 가시오가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 읽은 거랑 인출될 정도로 기억이 나는 거랑은 다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문이 길거나 하면 잘 읽다가도 갑자기 왜 기억이 안 나지? 이러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야. 어딘가의 작업 기억 속에 잘 들어가 있거든. 인지를 잘 했으면. 그러니까 잘 읽어놓고 갑자기 기억 안 난다 이럴 필요 없어요.